토트넘에서 10년 동안 많은 핵심 선수들과 스타 선수들이 떠난 와중에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손흥민 선수의 헌신, 그 헌신과 충성심과 진정성이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열리는 스페인 빌바오 현지에서는 맨유 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립 팬들, 그리고 유럽 현지 전역 프리미어리그 내의 중립 팬들, 소셜미디어상의 다양한 국적의 해외 축구 팬들과 언론이 손흥민 선수의 첫 우승을 응원하고 열망하는 메시지와 콘텐츠를 올리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그 꿈을 5월 22일 새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이룰 수 있을지 해외 반응과 유럽 언론의 승부 예측 내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2025 시즌 유럽 축구는 성불의 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오랫동안 우승하지 못한 팀과 선수들의 우승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와 함께 토트넘에서 무관의 제왕으로 불려왔던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 이적 2년차 시즌 만에 드디어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으로 16년 동안 이어져 왔던 개인 커리어의 무관을 끝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카라바오컵 준우승, 또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2회 연속 유로 준우승을 차지했던 케인이 마침내 우승을 했는데 바이에른 뮌헨 이적 첫 시즌에 충격적인 바이에른 역사상 매우 드문 무관을 겪으면서 그 우승이 더욱더 값지게 다가왔죠. 뿐만 아니라 올 시즌 FA컵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창단 후 119년 만에 처음으로 FA컵 우승, 아예 구단 역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이뤘고요. 이탈리아에서도 볼로냐가 코파 이탈리아에서 깜짝 우승, 무려 51년 만에 충격적인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우승할 차례가 아니냐는 반응이 해외 축구 매체에서 많은 소셜미디어와 축구 관련 채널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손흥민 선수가 첫 우승을 차지할 차례인가? 라는 게시물을 IG 스코어에서도 올렸고 그 게시물의 댓글에는 요르고스 카차니스라는 그리스 축구팬이 손흥민은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글을 남겼고 사미 라렐로리라는 라틴 계열 축구팬도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올릴 차례다 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반응이 쏟아졌고 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축구계의 밈이 이제는 손흥민 선수의 차례다 라고 인스타그램상에 다양한 버전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은바디 브라이언이라는 축구팬도 고어헤드 이글스가 93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 뉴캐슬도 70년 만에 리그컵 우승을 통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볼로냐의 51년 만에 우승, 해리 케인은 태어난 지 31년 만에 우승, 크리스탈 팰리스의 사상 최초 우승, 사우디에서는 알 아흘리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사상 첫 우승을 이루는 등 최초 우승을 이룬 팀들이 굉장히 많고 최초 우승을 이룬 선수도 있다. 이제 케인에 이어 손흥민이 토트넘의 캡틴으로서 우승을 할 차례다라고 이 해외 축구 팬이 한국 축구의 아이돌이자 아시아 축구의 아이돌 토트넘의 주장이 자신의 최고 수준의 실력을 이제는 지금까지 딱 하나 이루지 못했던 우승이라는 꿈을 이루는 것으로 완성해야 된다. 그럴 때가 왔다. 그렇게 응원을 하는 글과 그래픽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유럽의 방송사 또 언론사 등이 토트넘과 맨유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당연히 팀의 에이스이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대표 얼굴로 내세워서 포스터를 소개했는데요. 영국의 TNT 스포츠는 올 시즌 유럽 대항전 결승전 포스터를 나란히 올리면서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의 대표 얼굴로 내세웠고 스페인을 대표하는 스포츠 신문 문도 데포르티보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더불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경기장 위에 가장 크게 소개하는 등 최대 관심은 역시 맨유의 우승보다는 맨유는 이미 사실 지난 시즌 FA컵 우승도 이뤘고 지지난 시즌 카라바오컵 우승도 이뤘고 사실은 무리뉴 감독과 함께 유로파리그 우승도 이뤘기 때문에 17년 동안이나 우승컵을 들지 못했고 특히나 아시안컵에서도 아쉽게 고배를 마셔왔던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커리어 첫 우승을 이룰지 여부를 가장 큰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이자 또 소셜미디어에서 어마어마한 팔로워를 자랑하고 있는 로마노 역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손흥민 선수의 대결로 산마메스 경기장에 세워진 유로파리그 우승 대결을 압축하며 포스터를 제작해 소개했는데 이 게시물의 댓글 역시 한국 축구 팬이 아닌 다양한 국적의 해외 팬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특히 많은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손흥민 선수의 하이라이트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번만큼은 소니의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소니가 우승컵을 드는 걸 보고 싶다라는 염원이 담긴 글들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커스라는 소셜미디어 채널 역시 브루노와 소니의 대결을 압축해서 둘이 우승했을 때 또 우승에 실패했을 때의 AI 이미지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우승할 자격이 있다. 손흥민이 우승을 해야 한다. 이런 글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맨유 팬들도 있고 뭐 브루노 팬도 있고 맨유를 응원하는 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토트넘의 팬, 맨유 팬을 제외했을 때 중립적인 팬들, 두 팀의 팬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이 손흥민 선수의 존재로 인해 토트넘을 응원하는 분위기인데요. 토트넘 팬 매체인 스퍼스에서도 나는 토트넘에서 우승하기 위해 지금까지 남아왔다라고 한 메시지를 소개하는 그 글에 토트넘 팬이 아닌 다른 팬, 그리고 내가 함부르크 시절부터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해왔다라는 팬까지 찾아와서 손흥민 선수에게 행운을 기는 메시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지에서도 경기장 앞에 담벼락에 손흥민 선수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양 팀의 주장으로서 맞대결을 펼치는 그래피티도 새겨졌고, 또 이 경기장에는 과거 손흥민 선수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뤘던 토트넘 멤버이자 빌바오의 레전드인 스페인 대표 공격수 페르난도 요렌테가 또 방송 해설위원으로 찾아왔는데 손흥민 선수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현장의 모습도 있었고요. 또 팀 동료인 비카리오, 골키퍼 비카리오는 구체적으로 토트넘의 팀 자체가 17년 동안 무관이기 때문에 우승을 열망하고 있지만 그 열망 속에서 많은 좌절을 했던 산 증인이자 6년 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선발 출전했던 남아있는 유일한 선수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라도 꼭 우승을 이루고 싶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어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몇 년간 토트넘을 위해 보여준 모습이 정말 놀라웠고 손흥민 선수가 이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며 손흥민에게 우승을 바치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죠. 빌바오 현지 응원을 간 토트넘 현지 팬들도 한 팬은 나는 이미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으로 문신을 새길 것이다 라고 공약을 한 팬도 있었고, 당신은 우리의 캡틴이고 리더이다, 우리를 우승으로 이끌어달라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응원하는 메시지, 또 나이 많은 팬 역시 소니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해낼 거야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또 남겼고, 그것을 영국의 TNT 스포츠 방송사가 촬영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보여주고 격려의 마음,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은 18개의 맨유와 토트넘을 제외한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어떤 팀을 응원하느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토트넘의 북런던 지역 라이벌인 아스널 팬들은 당연히 토트넘이 우승하지 못하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22.5%나 토트넘의 우승을 바란다라는 응답이 나왔는데, 아스널 팬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토트넘은 싫어하지만 손흥민은 좋아한다, 손흥민은 응원한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왔고요. 에스턴 빌라는 반반이었지만 51.1%가 조금 더 토트넘을 많이 응원하는 반응이 있었고, 본머스는 솔랑케의 존재 때문인지 66.7%가 토트넘을 응원한다고 했고, 런던 인근 지역에 있는 브렌트포드는 50대 50이었습니다. 브라이튼은 놀랍게도 77.8%가 토트넘을 응원했고, 첼시도 토트넘의 런던 지역 라이벌인데 48.1%가 토트넘을 응원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사상 첫 FA컵 우승을 이룬 마음 때문인지 토트넘이 무관을 끊길 바라며 91.7%가 토트넘을 응원했고, 에버튼 팬들은 100%가 토트넘을 응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런던 라이벌인 풀럼도 77.3%가 토트넘을 응원했고, 입스위치 75%, 레스터시티 58.8%, 리버풀 95.9%, 맨시티 89.1%, 뉴캐슬 93.1%, 노팅엄 58.1%, 사우스햄튼 58.3%, 울버햄튼 95.7%가 토트넘을 지지했는데, 런던 라이벌 중에서도 토트넘 팬들과 가장 감정이 안 좋은 웨스트햄조차도 37%가 토트넘이 우승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그 중심에는 결국 토트넘이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도록 만드는 나이스 가이, 스마일 가이, 행복하게 축구하는 손흥민 선수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언론은 이 경기 어떤 팀이 유리하다고 전망했을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토트넘의 선배 선수이기도 한 이영표 선수 역시 마음으로는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지만 머리로는 맨유의 우승이 조금은 점쳐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통계 매체 호스쿼드닷컴 역시 맨유가 아슬아슬한 1대0 승리를 거둘 거라고 했는데요. 토트넘이 최근 6년 사이 두 번째 유럽대회 결승전을 앞두고 있고, 오랜 무관의 시간을 끝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토트넘은 주요 컵 대회에서 결승전 최근 4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 중이다. 마지막으로 토트넘의 결승전에서 득점을 했던 것은 2008년 리그컵 우승 당시 조너선 우드게이트였을 정도로 토트넘이 최근에는 결승전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맨유는 유로파리그 올 시즌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빌바오에 입성했다고 했어요. 맨유가 게다가 지난달에 유로파리그 준결승전 아틀레틱 빌바오, 바로 이 결승전이 열리는 산마메스 경기장에 경험을 하고 그 경기장에서 3대0 완승을 거뒀다는 점도 주목했는데요.
다만 맨유가 올 시즌 토트넘과 3차례 맞대결을 해서 모두 패했고 그중 2경기에서 득점도 못했는데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커리어 역사상 결승전에서 매우 좋은 기록을 내어왔고 또 어떤 팀이든 부임 2년 차에는 항상 우승해왔던 결과를 냈다라는 점도 토트넘이 기대하는 부분이지만 후스쿼드닷컴은 메디슨과 쿨루셉스키의 부상 결장이 겹쳐있는 가운데 결승전의 경험이 풍부한 선수가 많은 맨유가 접전 속에 근소한 우위를 점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맨유 선수단은 지난해 FA컵 우승, 지지난해에 카라바오컵 우승도 했고 지금 이 팀에는 첼시에서 챔스 결승전에서 맹활약했던 마운트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여러 차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뤘던 카세미르도 있기 때문에 맨유가 조금은 앞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토트넘이 맨유의 2대0 완승을 거둘 거라는 압승의 예상을 유일하게 한 매체는 스포츠 키다인데요. 컵 결승전에서의 전적을 보면 맨유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맨유는 연달아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지난 시즌으로 봐도 부진한 시즌에 FA컵에서 우승을 했다. 그리고 맨유는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노리고 있지만 우승이라는 의미는 토트넘에게 더욱더 절실하다. 토트넘 팬들은 10년 넘게 우승 트로피에 굶주려 왔고 그 마음이 클럽 전체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촉매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기부여가 훨씬 더 클 토트넘이 앞설 것이다. 게다가 올 시즌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는 항상 맨유가 경기력이 좋았음에도 토트넘이 그걸 무시하면서 이겨왔기 때문에 또 그 경기들도 대부분 토트넘이 지배하면서 심플하게 이겼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토트넘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트로피 가문을 끝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예상외로 2대0의 압승을 거둘 거라고 응원을 조금은 담아서 예상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은 맨유가 연장전 접전 끝에 토트넘의 2대1로 승리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우승은 유로파리그 통산 2번째 우승이 될 수 있고 토트넘이 3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한 경기인데 연장전에 갔을 때는 맨유가 더 좋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이길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선발 명단은 토트넘은 손흥민, 솔랑키, 존슨, 쓰리톱에 벤탄쿠르, 비스마, 사르의 3미들, 즉 미드필드 라인의 공백을 조금은 실제 미드필더로 채우겠다. 오도베르나 손흥민 선수를 공미로 쓰는 것보다는 사르를 내세워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배팅업체 중에 가장 세밀한 데이터로 승부 예측을 하는 포어백 같은 경우는 토트넘과 맨유가 2대2로 팽팽하게 비긴 이후에 승부차기로 우승팀이 결정될 거라고 했는데요. 양 팀의 최근 6번의 맞대결 토트넘이 4승 2무로 크게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득점 기록이 토트넘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토트넘이 쉽게 이기지 못할 거라는 전망인 것이죠. 물론 승리 확률은 토트넘이 28%로 27%의 맨유에 근소하게 앞서 있지만 45%로 절대적인 비율이 정규 시간 동안은 승패가 가려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 승부 차이까지 가야 된다라고 전망을 한 건데 이것은 옵타의 슈퍼컴퓨터가 50.7%로 토트넘이 근소하게 앞선다라고 전망한 것과 유사한 수치로서 결국 이 경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경기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냉철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승부 예측을 하는 영국의 챔피언스리그 방송사이자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는 루이스 존스 기자가 토트넘과 맨유가 1대1로 비기는데 승부차기 끝에 맨유가 우승할 것이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로 아름답게 괴상한 결승전입니다. 두 팀 모두 아래에 아무런 안전망도 없는 채 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축구 경기를 두고 지나치게 극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그 팽팽함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토트넘에게 그렇습니다. 이번 결승전 한 경기로 이 시즌이 최근 몇 년 사이 최고의 시즌이 될지 최악의 시즌이 될지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현재 스카이 스포츠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베팅 업체 스카이벳의 기준으로는 맨유의 4대5의 배당률이 토트넘보다 근소하게 우위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맨유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정규 시간 90분 내 승부 기준으로 배당률은 맨유가 7대4, 토트넘이 29대 20으로 역시 맨유가 앞섰는데요. 결국 이 경기는 동전 던지기와 같은 반반의 확률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 룰렛에 휠을 돌리는 것처럼 흰색이 나올지 빨간색이 나올지 돌려봐야지 알 정도, 분석이 어려울 정도,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루이스 존스 기자 개인적으로도 이 경기는 배팅 관점에서는 매우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두 팀 모두 프리미어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극명하다라고 정리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리그 성적을 기준으로 팀의 진짜 실력을 가늠하곤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같은 리그 소속의 두 팀이 맞붙는 결승전은 더더욱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그 점도 판단이 쉽지 않다. 왜냐? 토트넘이 맨유보다 리그 순위가 낮은데 맨유가 토트넘을 상대로는 또
다 졌기 때문이죠. 맨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90분당 평균 득점이 1.14골에 불과하고 최근 8경기에서 5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유로파리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유로파리그에서는 맨유가 경기당 평균 2.5골을 넣고 있고 레알 소시다드, 올림픽 리옹,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 등 강팀들과의 토너먼트 6경기에서 무려 19골이나 넣었습니다. 토트넘 역시 분석하기 어려운 팀이라고 했는데요.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전체 성적과 달리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퍼스트 초이스로 선호하는 수비라인 5명이 모두 선발 출전할 경우 전혀 다른 팀으로 변모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비카리오, 포로, 만더벤, 로메로, 우도기 이 5명이 모두 출전한 30경기에서 토트넘은 18승을 얻었고 6번밖에 지지 않았죠. 이런 경기력은 경기당 승점 2점을 얻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약 프리미어리그 38경기로 환산했다면 승점 7.6점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랬다면 올 시즌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2위도 가능했을 수준이죠. 그만큼 토트넘 선수단이 풀전력으로 나선다면 잠재적으로 뛰어난 전력이 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팀의 승리를 택하는 대신 90분 동안은 무승부를 선택하는 것이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유로파리그 4번의 결승전 중에 3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팀 모두 큰 걸 걸고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걸린 결승전에서 긴장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큰 경기는 무승부가 자주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1대1 무승부이지만 맨유가 승부차기로 이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체로 맨유의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염원, 전 세계의 응원이 저는 원기옥과 같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5월 22일 목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 토트넘과 맨유의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준결승전 한준TV는 경기 선발 명단이 나오는 새벽 3시부터 입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한준TV 라이브 방송 알림 확인하시고 함께 재미있게 경기 보며 즐길 수 있게 바랍니다.